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강화학습에 대한 개정판 개념인데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강화학습에서는 강화학습 기초 이론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과정은 강화학습 기초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끝나면 내가 스스로 우리 기업의 문제,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자, 강화학습의 중요성과 활용 범위는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일단 강화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화학습은 얘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강화학습이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미분이나 편미분 개념이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개념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화학습의 활용 범위, 단순 반복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상황 판단 및 적응이 필요한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스케줄링 문제, 그리고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인력 배치 문제가 있죠. 최적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류 최적화 이런 게 있겠죠. 이외에도 어떤 분야에 사용되냐요? 휴머노이드 학습에도 사용되잖아요. 휴머노이드. 이렇게 다양한 활용 범위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강화학습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은 데이터로도 할 수 있고, 단순 정보를 넘어서 그 능동적인 경험으로 최적화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자, 기초 수학이 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게 있고요. 이것도 다 설명드려요. 기대값과 감가율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마르코프 속성과 마르코프 과정에 대한 개념 물론 다 설명을 드립니다. 마르코프 연쇄, 그리고 마르코프 보상 과정,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 대한 개념이 있고, 미분과 편미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사하강법과 경사상수법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뭐냐?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한 개념을 배우죠.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화학습을 있다.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강화학습의 핵심 이론이 뭐가 있냐? 강화학습은 가치를 구해서 가치를 최대화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을 찾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 그 정책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치함수, 정책, 그래서 이 정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평가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화학습 기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다이내믹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방법이 있고, 시간차 학습이 있고, 살사와 큐러링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이해하기 위한 단계적인 그런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의 강화학습 개념들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해야 실무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강화학습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몇 개 있는데요. DQ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인포스 알고리즘, 2C,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PPO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뭐를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보면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왜 나왔고 단점이 뭐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 나왔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나왔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고리즘의 발전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립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 특히 BPO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왜 인공신경망이 강화학습에 사용되는지는 이번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잘 튜닝하는 게 강화학습 효율을 올리는 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튜닝하는 걸 알려드리고 PO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소개하면서 베이지한 최적화 기법으로 어떻게 이런 파라미터들을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번 과정을 들으시면 강학습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3 패키지를 소개하는데 강학습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DQN, Reinforce, A2C 알고리즘은 직접 코드로 구현합니다. 왜? 이유에서. 그런데 이용을 하면 구현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활용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직접 코드로 구현하냐? SB3의 파라미터 튜닝을 하려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을 알고 있어야 이 파라미터의 역할을 알 수가 있고 이 파라미터를 늘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는 거고 SB3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거보다 더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한다?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SB3 패키지를 소개하고 이 패키지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서 쓰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실무적인 거, 자산 배분 전략과 지점 순환 근무를 구현하고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레이 달리오가 자산 배분 전략을 소개했는데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산 배분 전략을 강화학습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 25% 이상, 자산 배분 투자로 25% 이상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7에서 10% 정도. 왜냐하면 얘는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수익률도 작아요. 하지만 강화학습을 통해서 25%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찾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드리고 어떻게 이 전략을 튜닝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국채, 금, 원자재, ETF로 자산을 배분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점 순환 근무는 지점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오래된 직원을 인력 배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점이 10개고 대상 인력이 10명이다. 그러면 행동의 개수는 10의 30승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강화학습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코드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코드와 이론과 그리고 실무적인 적용 능력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과정의 특징이고요. 맨 마지막에 뭐를 하냐? 야, 그러면 우리 이거 강화학습 공부하고 자산 배분도 구현해보고
스케줄링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봤어. 그러면 내 업무에 이걸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경찰관, 소방관 스케줄링, 공장 교대 근무, 그 다음에 매장 직원 배치 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 논의해보고요. 어떻게 강학습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적화 문제들, 어떻게 생산량, 품질,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논의하는 거, 논의.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과정에서는 이론, 실무적 적용 능력, 그리고 적용 아이디어,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게 이번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내가 인공지능으로 무언가를 개선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강화학습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LLM뿐만이 아니라 강화학습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